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선 호남의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하락과 성비위 파문으로 호남 민심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최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무한 경쟁을 선언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호남 지역의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내에서조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자강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호남 전체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 경쟁을 하게 되면 유권자분들은 선택지가 있어서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 없이 발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 의미 있는 지방선거 결과를 기대하기엔 현재까진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1월 9%를 기록하던 정당 지지율이 2월부터 4, 5%로 떨어지더니 조국 비대위원장이 복권된 8월을 제외하곤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낮거나 비슷해진 상황.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이 커버하지 못한 검찰개혁 등 이념과 정책을 조국혁신당이 담당해 지지를 받았지만 현재는 조국혁신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상황이고 성비위 사건이 결정타가 돼 도덕적으로 타격을 받은 게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지를 잃게 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반성 없이 정치 모드로 들어간 것도 많은 진보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성비위 사건이 결정타가 돼서 당의 도덕성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받았고 조국 비대위원장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인물 중심의 정당은 이탈이나 반감이 생길 경우 취약하다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결국 명확한 비전 제시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 등용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갈등을 일으키거나 지역 현안 무시 등의 헛발질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 지방선거 지형은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장성군을 살펴봅니다. 장성군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교실과 무료 빨래방을 만드는 데 소중한 기부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용하던 장성군의 한 시골 마을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이 열린 겁니다. 노래 강사를 따라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어르신들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훌훌 날립니다. 노래교실은 고향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향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노래교실뿐 아니라 반찬 나눔, 어르신 사진 찍어주기, 예술 공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일만 하고 사막간이 있다가 기부제를 해서 이렇게 강사님 데리고 동네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일하는 양반들이 너무 즐거워하시죠. 여기 보셔요. 장성군에 위치한 한 건물. 장성군은 내년부터 이 건물 일부를 찾아가는 이불 빨래방으로 쓸 예정입니다.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80대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빨래방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자녀들이 돌보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빨래방이 생김으로써 좋은 혜택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부터 빨래방 조성까지 올해 장성군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5개로 각 사업마다 매년 1억 원 안팎을 지원합니다. 기금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고령화라든지 지역 소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장성군의 누적 모금액은 15억여 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 조성된 기부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목포 MBC가 추석을 맞아 우리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패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와 택시 운영난 그리고 섬지역 백길 개선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대중교통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공영제와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노선 재편으로 운행 차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가 1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은 전남 전체의 공통 현안으로 주민들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 적자 노선 해법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1순위는 버스 공영제 도입이었습니다. 2순위는 공공기관이 일부 노선을 보완하는 연계형 탄력형 콜버스 제도 도입, 3순위는 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응답형 택시 제도였습니다. 1, 2, 3순위 응답을 합산했을 때는 콜버스 도입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버스 공영제와 수요응답형 택시 제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 무료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1순위는 시군 재정 여건에 따른 자율적 결정을, 2순위는 지역 소멸위기 대응 차원에서 전남 시군 차원의 도입 필요를, 3순위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을 합산했을 때는 시군 차원의 도입 필요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율적 결정과 반드시 시행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업계 운영난 해소 방안으로는 1순위로 공영 택시제 도입, 2순위 시군별 적정 차량 대수 재조정, 3순위는 정부 차원의 자생력 강화 정책과 지원이 꼽혔습니다. 합산 결과는 공영 택시제 도입, 적정 차량 대수 재조정 순이었고 이어 지역 간 불안정한 재원구조 개선과 운영 기준 체계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섬지역 백길 개선 방안으로는 1순위 육상과 해상 연결 교통 환승 체계 개선, 2순위 연륙 연도교 추가 건설, 3순위 섬지역 저반시설 보강 등 기반시설 확충이 꼽혔습니다. 합산 응답은 교통 환승 체계 개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섬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연륙 연도교 추가 건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9일 무등산 정상 개방에 맞춰 원효 사행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차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1187번으로 평소보다 29회 늘어난 총 99회가 운행될 예정이며 특히 탐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배차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무등산 정상 개방은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와 2026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전남 민생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장흥을 찾아 벽개씨무늬병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장흥군 안양면의 피해 현장을 찾은 김 총리는 농가 등으로부터 올해 이상고온으로 확산되고 있는 벽개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과 복구비 지원 등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남 지역 관련 피해 면적은 전체 면적의 7.2%에 이르는 1,295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여수시 묘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200톤급 펌프 준설선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해상에 장기 정박 중이었으며 선박 내에 승선원은 없었고 해양 오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선박 내 평형수 저장 탱크가 파손돼 해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선박 소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